세상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알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방법과 만났을 때 대처법에 대한 법정 스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최악의 사람으로 밝혀진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상황에 빠지게 하고 항상 손해보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이고 사람을 음해하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내몰리기 쉽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숨겨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 태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를 이용했거나 자신이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직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클레임을 걸 듯한 언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위, 명예, 돈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서 이러한 행동이 의심된다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성격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솔직한 감정과 좋은 의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저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한 제3자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능범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비난이 가해지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주동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항상 해야 할 일만 말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없거나 갖지 못한 것을 질투하며 무시, 비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과 활동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을 인식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불필요하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결코 칭찬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종류의 험담꾼은 앞에서는 웃다가도 나서는 순간부터 험담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더욱 나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며 심지어 계속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소통이 더욱 폐쇄적이고 단절되며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필요가 충족되면 연락이 없다가 다시 무언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애정과 관심이 줄어들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이제 그 경계는 다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뻗어 부탁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기반한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끊어집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하려고 하지만 이미 관계가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세요. 일곱째, 과시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나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인 경험의 역사적 축적의 산물입니다. 내 생각을 형성하게 된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단정 짓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덟째,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TV나 길거리에서 노숙자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웃는다면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거나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거나 상처받을 때에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8가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등한 입장에 놓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격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관대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면교사로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쁜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결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악당은 선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부처님이 심어놓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직장이나 이웃에서 마주칠 확률은 의외로 높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족이나 동료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간섭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상대방의 성격을 고치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나의 스트레스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종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뻔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갑자기 어색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거리를 두고 아픈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 많은 속담처럼 나쁜 사람과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고 존중받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자신도 높아지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토대로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8가지 특징과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알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피하는 방법과 만났을 때 대처법에 대한 법정 스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책거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최악의 사람으로 밝혀진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나쁜 상황에 빠지게 하고 항상 손해보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 딴판이고 사람을 음해하는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으로 내몰리기 쉽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숨겨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불안합니다.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은 항상 상대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사람에 따라 태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그리고 이미 누군가를 이용했거나 자신이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직원에게 반말을 넘어 명령조로 말하거나 클레임을 걸 듯한 언동을 취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지위, 명예, 돈에 취약한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매우 미묘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인에게서 이러한 행동이 의심된다면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필사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이용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성격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솔직한 감정과 좋은 의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한 제3자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능범입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비난이 가해지면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때로는 주동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항상 해야 할 일만 말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없거나 갖지 못한 것을 질투하며 무시, 비난,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얕은 지식을 드러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조롱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감과 활동성이 떨어지고 최악의 경우 자신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을 인식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말을 걸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는 다른 사람의 뒤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불필요하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결코 칭찬할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나쁜 종류의 험담꾼은 앞에서는 웃다가도 나서는 순간부터 험담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거짓말이나 소문을 퍼뜨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더욱 나쁩니다. 다섯째,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며 심지어 계속 말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봅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소통이 더욱 폐쇄적이고 단절되며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섯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일단 그 필요가 충족되면 연락이 없다가 다시 무언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애정과 관심이 줄어들면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깁니다. 이제 그 경계는 다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됩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뻗어 부탁하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에 의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기반한 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끊어집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다시 연락하려고 하지만 이미 관계가 쉽게 넘을 수 없는 경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피하세요. 일곱째, 과시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을 나쁘게 볼 생각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스스로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인 경험의 역사적 축적의 산물입니다. 내 생각을 형성하게 된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지금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대평가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고집이나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단정 짓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덟째,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TV나 길거리에서 노숙자나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웃는다면 좋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거나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거나 상처받을 때에도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8가지의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아픈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동등한 입장에 놓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격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더 관대해지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자비로운 시선으로 관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반면교사로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가끔 나쁜 드라마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결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악당은 선한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부처님이 심어놓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직장이나 이웃에서 마주칠 확률은 의외로 높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가족이나 동료와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접촉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등과 간섭 싸움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상대방의 성격을 고치려는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나의 스트레스를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조종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너무 뻔하거나 부자연스럽게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갑자기 어색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취하면서 거리를 두고 아픈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새옹지 많은 속담처럼 나쁜 사람과의 만남이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을 더 존중하게 되고 존중받게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자신도 높아지는 보너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토대로 인생에서 피해야 할 사람들의 8가지 특징과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두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거리였습니다.